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022년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022년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제 예측이 뭐 100% 맞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어떤 전문가분들은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, 여러분. 네,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내년 초반에는, 내년 상반기에는 집값이 좀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집값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인데 최근 금리가 좀 요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제한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출로 집을 사기 좀 부담스럽고 대출을 또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또 추가로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서 집값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. 근데 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년에 집값이 조정을 할 거니까 집을 당장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여러분 입지마다 지역마다 혹은 또 다 경우의 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다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집값이 전혀 뭐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추후에도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은 집값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년까지는 집값이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공통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깊게 생각을 해서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다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은 추후에 좀 더 보합이거나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좀 기다리신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저평가돼 있거나 아예 안 오른 지역들 중에서 조금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또 의외로 또 집값이 탄탄하게 또 안정이 되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 뭐가 있죠? 네, 대선이 있죠. 그래서 대선에 따라서 또 집값의 향방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내년 대선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.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약간 추락하고 있는데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주의가 좀 원칙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집값 안정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자유시장주의가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.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. 예, 그게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고, 그리고 양도세를 좀 완화해서 거래세를 좀 줄인다, 뭐 이런 얘기는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일단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, 보유세가 이게 임차인들이,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안 가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임차인들한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전월세 가격의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폈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됐었고 오히려 최근 문재인 정부처럼 좀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으로 집값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강남 쪽은 더 많이 오르고 지방 쪽은 좀 주춤하고 이런 경향이 더 강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요번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주의보다는 국가에서 뭔가를 좀 인위적으로 좀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, 어떤 역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. 오히려 그게 집값을 양극화를 더 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쪽이 아무래도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좀 더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겠다.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. 그래서 내년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지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집값 향방도 좀 달라질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을 보합 내지는 최소한 대통령 선거까지는 집값 보합이나 약간
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대출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출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대출을 좀 줄이셔서 여러분들 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과도하게. 근데 여러분, 투자는 일희비해서 할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해서 내가 실제로 저평가된 지역을 샀는데 그게 약간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이거를 또 급매로 또 손해를 보고 파는 그런 어리석은 거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.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좀 침착하게 먹고,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또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걱정을 해서 내가 잘못된 오판을 하시면 안 되겠다,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이 부동산이라는 거, 경제도 그렇고 사이클이 항상 있죠.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고, 또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데, 사람들이 가장 이제 경제적 그 실수를 범하는 게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겁을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.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또 다음 스텝, 이 저평가된 거에서 다음 스텝으로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길목을 기다려서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, 여러분. 네,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내년 집값 상반기까지, 최소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집값은 보합 내지 좀 약간 하락할 여지가 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지역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, 혹은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좀 고평가돼서 떨어질 여력이 있는지,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겠다.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집값 향방이 달라지겠지만,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는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집값이 오히려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좀 인위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뭔가 정책을 내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생겨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이라든가 집값이 오히려 상향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집값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거나 불안해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지는 마셔라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여러분,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위기는 기회거든요. 사실 위기는 바로 기회의 또 다른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좀 경제가 어렵고 할수록 또 다음 스텝,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 재테크가 발돋움할 수 있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